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호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서는 이제 데이터 이야기를 했고요. 데이터의 아날로그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가 되겠죠. 목소리, 뭐 눈에 보이는 장면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찍어서 혹은 녹음해서 컴퓨터에 올리게 되면 디지털 형태로 보관되죠. 그 중간에 이제 그 디지털화, 즉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요. 어쨌든 저장된 형태는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디지털 데이터가 현실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켜서 만든 것뿐 아니라 그냥 컴퓨터 안에서 계산이 되고 나오는 결과들은 이미 입력도 디지털이고 출력도 디지털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디지털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제 신호로 옮겨오게 되면 신호에 아날로그 신호 또 디지털 신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신호라는 걸 잘 뜯어보면 이제 이 앞서 말한 것처럼 디지털 신호를 잘 뜯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시그널은 본질적으로 아날로그 시그널인데 컴포짓 아날로그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컴포짓 아날로그 시그널.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연계에는 원래는 없어요. 디지털처럼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사실은 아날로그다. 아날로그인데 컴포짓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그려봤는데 이제 신호를 나누게 되면 사인파와 같은 심플한 것이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딱 세 가지 값으로 규정이 되죠. 뭐 어떤 거로 규정돼? 앰플리튜드, 페이즈, 그리고 프리퀀시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지게 되죠. 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기의 역수인데 따라서 뭡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주기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심플은 뭐 사인파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반면에 하나의 사인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인파 모양 APF 요 amplitude phase frequency 이거 다 다른 애들을 이렇게 잔뜩 섞어 가지고 만든 모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피어리어딕한 모양이 있었고 non 피어리어딕한 모양이 있었죠. 피어리어딕한 얘는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었죠. 뭐 이렇게 생겨 가지고 뭐 이런 거 봤었죠. 반복되는 모양. 근데 이 심플도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해서 쓸모가 없었죠. 그 숫자 3개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꽝. 피어리어딕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뭐 나나나나나나 이거 반복해봤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컴포지트이면서 non 피어리어딕한 시그널인 거예요. 그런데 이 non 피어리딕하고 컴포지트한 뭐에 정확하게 말하면 아날로그 시그널이죠. 아날로그. 그래서 본질적으로 컴포지트 아날로그 신호인데요. non 피어리딕 신호죠. 그런데 이 아날로그 non 피어리딕 컴포지트 시그널은 사실상 디지털 신호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단지 아날로그 신호만 될 뿐 아니라 잘 만들면 디지털처럼 보이는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한 이렇게 예, 수직 수평선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디지털 신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컴포지션을 통해서 비주기적인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기에 그 모양 중에 디지털 우리가라고 부르는 이런 수직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우리가 탁 봐도 아날로그 같아 보이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모양으로 보이건 디지털 모양으로 보이건 이 컴포지트한 non periodic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디지털 신호가 있어요. 사실은 늘상 제가 디지털이란 말에 quote on quote를 하고 싶어요. 진정한 디지털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요. 컴포짓 아날로그의 실체를 뜯어보면 그게 컴포짓 아날로그인데 이 컴포짓 아날로그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해해 보면 이렇게 그 컴포지션이 드러납니다. 즉 그 구성 요소들이 쫙 이제 뽑혀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분해하지는 않아요. 무슨 계측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 성분이 무엇인가 측정해 보기는 하지만
뭐 분해해서 쓸모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분해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주기적인 경우에는요, 좀 피어리어딕이죠. 이 피어리어딕의 경우에는 컴포지션을 이제 해체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뽑아내 보면 이와 같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예, 이게 지금 피어리어딕이잖아요. 피어리어딕이면 어떻게 됐었죠? 예, 디스크리트합니다. 예, 뽑혀 나오는 성분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 성분은 되게 많아요. 파이나이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의 경우에는 요 부분의 주파수가 얼마로 했어요? 0이라고 했고요. 수직 부분은 무한대라고 했죠. 이 0과 무한대가 딱 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거 사이에 있는 모든 주파수가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필요해요. 예,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다 필요한 것이에요. 한편 이 non-periodic한 경우를 볼까요? non-periodic한 이거 한번 찔끔하고 말았어요. 이건 반복되지 않고 있죠. 예, 그러니까 periodic이라고 할 수 없고 non-periodic인데 이걸 분해해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실상 빈틈없이 모든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분해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non-periodic한 디지털 시그널을 분해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컨티뉴스한 형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프리퀀시가 다 필요합니다만 여기의 특징 뭐예요? non-periodic 특징은 연속된 요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연속된 요소들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신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고통코드 디지털 신호를 전송 이제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컴포짓 아날로그 시그널이잖아요. 그죠? 디지털 신호란 사실상 컴포짓 아날로그 시그널인데 컴포짓이니까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죠? 이렇게 피어리딕한 경우라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그리고 non 피어리딕한 경우라면 이렇게 컨티뉴스한 형태로 빽빽하게 모든 주파수가 다 필요한 이런 형태로 돼서 어쨌거나 구성 요소들이 있는 컴포짓 시그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전송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송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 전송 매체가 있는데 이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이라는 것을 전송하게 되면요. 재밌게도 이 전송 채널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이 앞에서 봤듯이 이 디지털 시그널은 밴드 위스가 어떻게 돼요? 밴드 위스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죠. 그래서 무한대의 밴드 위스를 가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대의 밴드 위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신호가 온전하게 전달되려면 이 채널이 특성이 어떠해야 되냐면 전체 밴드위스를 다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채널들이 사실상 그렇지 못한 애들이 많아요. 다 전달을 못합니다. 다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채널의 특성을 일컫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로우 패스란 말 보이죠? 로우 패스. 로우 패스는 말 그대로 낮은 주파수는 통과시키는 채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로우 패스 채널은요, 높은 주파수는 통과를 못 시켜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벽을 사이에 두고 방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끔 이제 벽이 얇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옆방에서 얘기하는 게 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체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옆방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좀 주파수가 높은 고음들은 좀 잘 안 들리고 웅웅웅 하는 낮은 주파수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그 로우 패스 채널의 특성 중 뭐랄까 예 중에 하나인데요. 높은 주파수는 좀 덜 통과를 시키고 낮은 주파수는 잘 통과시키는 뭐 그런 특성 있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로우 패스 채널인 경우 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프리퀀시 부분은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게임이죠?
이렇게 왜 장대에 놓고서 이렇게 허리를 뒤로 굽혀갖고 이게 지나가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거 전화가 자꾸 와서 인터럽트가 걸려서 죄송해요. 중간중간 끊어가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요 높은 위치의 그 주파수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로우 패스 채널이라고 합니다. 뭐 반대로 혹시라도 위쪽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채널이 따른 건 하이 패스 채널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하이 패스 채널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통상은 이제 로우 패스 채널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도 로우 패스 채널인데 요 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은 요 밴드 위스가, 그러니까 이 통과시키는 밴드의 너비가 위쪽의 경우에는 상당히 넓어서 좀 그나마 나은 상황인데, 밑에 쪽의 경우는 되게 좁아가지고 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통과시키지 않아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수많은 이거를 분해해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주파수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높은 주파수 성분들은 다 탈락, 통과 안 시켜주니까 얘가 낮은 주파수 성분들만 통과를 해서 여기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 신호가 분해되어 가지고 얘가 뭐 별도 심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어떤 물성 자체가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 성분만 남게 돼요. 그럼 그 남은 것으로 이제 신호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뭐 형성된다고 하니까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이 보이는, 꼭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신호는 존재하고 그 중에서 높은 주파수 성분이 제거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남은 모양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은 사실은 실제 그림은 아니에요. 일종의 그 개념도인데요. 여기 뭘 보여주려냐면 이 두루뭉술하게 생겼죠. 그죠? 전부 다 뭐 이 딱딱 직각으로 꺾이는 일이 없는 이런 녀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높은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수직 쪽이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게 올라갈 때 수직으로 딱딱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통신을 할 때 과연 통과시키는 그 밴드가 어디이고 또 그 밴드가 얼마나 넓으냐, 예, 너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지금 인풋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 뭐 이런 형태다. 이게 지금 0에서 무한대까지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이제 이제 그 디지털 신호이겠죠. 디지털 신호를 분해해 보니 이런 모양인데, 이것을 어떤 0에서 무한대 사이에 있는 어떤 일부만 통과시키는 경우, F1에서 F2까지 여기 사이만 통과시키는 경우 보면, 이제 여기 통과가 안 된 애들은 다 없어졌고, 그죠?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다 없어졌고 요 중간 토막만 남았죠. 그래서 그 중간 토막으로 그린 게 이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과시키는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원래 신호는 온전한 신호일지라도 나온 그 채널을 통과하고 나온 애는 몰골이 형편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널 중에 전체를 다 통과시킬 수 있느냐, 0에서 또 무한대까지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없는 경우는 이게 로우 패스 채널이냐, 그다음에 밴드위스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제 질문들을 차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전체 0에서 또 무한대까지 모든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채널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제 구리선 같이 유선으로 연결된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본 이제 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더넷 같이 구리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경우에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전부가 다 주파수를 다 통과를 시키는 녀석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이런 디지털 신호를 쓸 수가 있고, 이걸 입력으로 줬을 때 이걸 이제 전송자가 전송할 때 요 모양 요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0V, 5V 뭐 그게 제일 단순한 형태일 텐데, 이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각 요것이 아까처럼 막 찌그러지거나 두루뭉술해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구리선이 0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주파수 성분을 잘 통과시켜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면 이 직각으로 당연히 0볼트, 5볼트 이게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호가 이게 우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모양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디지털 신호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앞서 보셨겠지만 디지털 신호 중에서 이거 본 적 있죠? 여기 지금 주기적인 디지털 신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 디스크리트하게, 즉 서로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파수 성분, 거의 무한히 많은 주파수 성분들을 섞어 넣어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앰플리튜드를 보세요. 이게 축이 앰플리튜드거든요. 근데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점점점 작아지고 살짝 올라갔다가 점점점 이제 작아지죠. 그러니까 사실 존재하긴 하는데 그 존재가 미미합니다. 굉장히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낮은 애들이 이 고주파수 쪽에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것과는 또 별개로 디지털 신호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 전화, 집 전화 있잖아요. 유선 전화 그거 할 때 샘플링을 4kHz 즉 0에서부터 4000Hz까지만 샘플링을 하고 그 위쪽으로 있는 주파수들은 우리가 샘플링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위쪽은 에너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걔네가 들어오든 말든 별 상관이 없는, 물론 조금 이제 음질의 차이를 만들어내겠지만 크게 지장 없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뭐 그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 위쪽 미미해요. 얘네들 싹 없애버려도 사실은 이 신호를 갖다가 수신 측에서 다시 만들어내는데 사실 거의 지장은 없어요. 물론 아까 봤지만 약간 우그러지긴 합니다. 높은 주파수 성분이 없어서 날카로운 엣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되는 그런 특성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이 모양 전체를 잃어버리거나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 요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 바깥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이제 앰플리튜드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없애고 그 두루뭉술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어느 정도의 밴드 위스가 필요한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최소의 밴드 위스만 있다면 여기가 다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죠? 딱딱 그 디지털 신호를 그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을 텐데 뭐 재현이라기보다는 수신 측에서 거의 완벽하게 보낸 모양 그대로를 갖다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없애버리면 모양이 좀 이그러지겠지만 그렇지만 원래 보내려고 했던 디지털 신호의 모양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형태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형태까지는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최소의 밴드위스는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 주파수 0 이거 뭐예요? 이게 평평하게 가는 신호 부분이죠. 평평한 수평으로 가는 그거는 일단 만들어내야 되니까 주파수 0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4분의 n, 2분의 n 이게 있는데 이게 n은 도대체 뭐냐? 이게 n이 뭐냐면 이게 이제 비트 레이트예요. 비트 레이트. 비트 퍼 세컨드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비트 레이트가 뭐 예를 들어 1메가bps다. 그러면 2분의 n은 얼마가 돼요? 1메가가 100만이니까 50만이죠. 500킬로 그리고 단위는 bps가 될 수는 없고요. 밴드위스니까 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교체를 좀 하고 숫자는 요 숫자 요 식에서 준 숫자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밴드위스가 2분의 n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4분의 n이라고 하는 주파수 성분 하나, 2분의 n이라고 하는 주파수 성분 하나 이렇게 쓰게 되면은 세 개의 주파수 성분 가지게 되면은 밴드위스가 2분의 n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단지 여기서 이 예를 통해서 보이고 싶은 것은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때 approximation 통해서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수신 측에서 이거 보내려고 했구나 하고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밴드위스를 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싸게 전송하게
전송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 측에서는 알아보는데 큰 지장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밴드위스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내놔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밴드위스를 좀 줄여서 보내기는 보내도 좀 쉽게 말해서 이제 밴드를 넓게 주지 않고 좀 저렴하게 주파수를 많이 쓰지 않고 저렴하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좀 그래도 알아볼 만한 정도로 보내려면 어느 정도의 밴드위스는 그래도 투여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이게 두 군데 정도 실수가 있으니까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 예에 불과하고 또 사실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예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이해를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디지털 신호 원래 보내려고 하는 신호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신호는 이제 이렇게 뭐 마이너스 5볼트 정도 뭐 이렇게 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마이너스 어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 동일한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보냈고 이것이 신호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비트는 0, 0, 0이에요. 그러니까 000을 내가 보내고 싶어 했고 비트는 자연계를 통해서 보낼 수 없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 했던 것이 이 마이너스 값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태로 보내려면 이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이제 밴드위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밴드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줄이는 거죠. 그 2분의 n의 밴드위스로 해보려고 해요. 뭐 이거 하나 보내는데 이거 주파수 하나 F는 0 이거 하나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제 이거 하나뿐은 아니잖아요. 000도 있고 001도 있고 그에 해당하는 뭐 수직 엣지가 있는 이런 애들이 엣지가 뭐 두 번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뭐 주파수 하나만 필요하면 됩니다. F는 0 이거 하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요 케이스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 8개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 비트를 한 단위로 해가지고 전송을 한 심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란색 칸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심볼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심볼 8개를 가지고 심볼이 8종류가 있으니까 어때요? 한 심볼은 세 비트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형태로 보내고 싶은데 이제 이 형태로 우리가 대신 보내는 거예요. 뭐 근데 다행히 이 경우에는 대신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왜냐? 주파수 하나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F는 0이면은 이렇게 그대로 모양 그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다만 뭘 신경 써야 되죠? 페이즈가 180도래요. 180도. 왜 180도일까요? 지금 원운동에서 자, 밑에 있고요. 맨 밑바닥에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180도가 아니죠. 지금 여기는 이게 틀렸네. 이게 270도죠. 270도. 그래서 페이즈 270도 인 주파수는 0이고 페이즈는 270도고 앰플리튜드는 요만큼인 요런 모양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모양 그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비트로 말하자면 0, 0, 1 이거예요. 원래는 우린 001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트는 못 보내니까 신호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 001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쫙쫙 꺾이는 이 직선 들로 꺾이는 이거는 무한대의 밴드위스가 필요하니까 무한한 밴드위스가 필요하니까 2분의 n이라고 하는 제한된 밴드위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요 그 사인파의 일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보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파수가 4분의 n이에요. 4분의 n. 왜 4분의 n일까요? 보시면 이걸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분의 n부터 먼저 봅시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은 이제 비트 값으로 0, 1, 0을 표현하고 싶어서 쓴 신호인데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요 모양을 보내면 수신 측에서 알아먹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원래 마이너스 보내려고 했구나.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네. 요걸 보내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자 0에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한 데가 어딜까요? 위상 180도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해서
맨 밑바닥을 거쳐서 다시 올라와서 0이 되었다가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0이 되는 이런 이제 운동을 하는 예, 그런 궤적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인파로 생각했을 때, 자, 보세요. 몇 주기 썼어요, 여기요. 요게 한 주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그죠? 여기까지가 한 주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최고를 찍고 다시 내려와서 0까지 오는 거.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최고를 찍고 다시 0까지 오는 거. 요게 한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 쓰고 또 반 주기를 더 썼어요. 1.5 주기를 썼어요. 근데 1.5 주기를 쓰는 동안에 몇 비트를 전송을 했어요? 예, 3비트 전송했죠. 이게 n이라고 하면은 이건 얼마예요? 2분의 n이죠. 예, 2분의 n. 그래서 3비트를 전송함에 있어서 2분의 n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사용한 겁니다. 예, 2분의 n만큼의 주파수를 사용했어요. 페이즈는 180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지면서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f가 2분의 n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를 썼나요? 한 주기도 다 못 맞췄죠. 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그리고 올라가서 끝났어요. 예, 여기까지 끝났어요. 원래 이렇게 와야 한 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 4분의 3 주기를 썼잖아요. 4분의 3 주기. 4분의 3 주기를 썼어요. 4분의 3 주기를 썼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2분의 3 주기 썼거든요. 2분의 3 주기를 써가지고 3비트를 썼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4분의 3 주기를 썼으니까요. 예. 얼마 3비트 전송할 때 4분의 3 주기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파수는 4분의 n 쓴 거죠. n이 3인데요. 그죠? f는 4분의 n, 즉 4분의 3 주기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4분의 3 이라고 하는 파의 그러니까 한 파형의 4분의 3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빈도가 어떻게 돼요? 4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가 4분의 3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도 이렇게 여기 충분히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임을 짐작할 수 있는 형태로 보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n이 됩니다. 4분의 3주기만 썼거든요. 4분의 3주기란다. 미안합니다. 4분의 3주기 아니죠. 맞죠. 4분의 3주기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페이즈는 270도죠. 맨 밑바닥까지 여기 내려갔다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270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4분의 n, 여기는 또 2분의 n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움직임이 심할 때 더 많은 주파수가 더 큰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나머지는 안 봐도 알겠죠. 여기는 좀 에러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고쳐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맨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즈가 0도가 아니라 90도가 됩니다. 이 주파수는 여기죠. 평평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건 하나의 이해에 불과한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파수 3개 썼어요. 0, 2분의 n, 4분의 n. 그래서 앞쪽에 보여드린 바로 그 0, 2분의 n, 4분의 n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이제 가장 높은 놈이 2분의 n이었으니까 2분의 n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얼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모양을 보내고 위에 높은 주파수 다 떼내버리고 밴드위스를 줄여가지고 보냈을 때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게 할 정도가 되려면 비트레이트가 n일 때 2분의 n 헤르츠, 비트레이트가 n bps일 때, 비트 퍼 세컨드일 때, 비트레이트가 이것일 때 필요한 주파수의 밴드의 너비는 2분의 n 헤르츠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다는 것을 이제 이런 간단한 예를 통해서 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분의 n이라는 숫자를 자주 보게 될 텐데 이런 연유로 2분의 n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밴드를 좀 더 쓸 때마다
아까 2분의 n인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썼죠. 아까 4분의 n, 2분의 n 뭐 0 이렇게 세 개 썼었는데 더 많이 쓰고 있죠. 2분의 3n, 2분의 5. 점점 밴드위스가 이제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점 신호가 직각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두루뭉술했던 것이 좀 그래도 수직에 가까운 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2분의 5n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도 뭐 완전 디지털 모양은 아니지만 더욱더 분명하게 디지털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 성분 높은 주파수 성분을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직각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되면 수평 수직으로만 이제 나타나는 디지털 신호에 보다 더 근접한 모양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제 2분의 n을 기준으로 해서 1000 bps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500Hz가 최소한 필요하고 이것이 하모닉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뭐 굳이 여기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더욱더 많은 높은 주파수를 이제 가미하면 가미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이제 점점 더 디지털 쪽으로 간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로우 패스 채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우 패스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파수 축에서 중간에서 딱 끊어지고 로우 패스니까 0, 주파수 쪽에서 0부터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까지 통과시키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통과 안 시켜주고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채널에서 필요한 밴드 위스가 얼마냐, 즉 요 크기가 얼마냐를 이제 맞춰보라는 거예요. 요 크기가 얼마냐. 어떨 때? 내가 내고 싶은 속도 n이 1mbps일 때. 그래서 여기 베이스밴드 트랜스미션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좀 몰라도 돼요.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n이 1mbps일 때 얼마나 많은 밴드위스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소로 했을 때 우리가 얼마가 필요했었어요? 2분의 n이 필요했죠. 그래서 비트레이트 나누기 2 해서 1메가 즉 100만의 절반인 500킬로 즉 50만 헤르츠라고 하는 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최소로는 이 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다 이걸 더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이쪽으로 더 이제 더 통과를 시킬수록 점점 더 이제 모양은 더욱더 분명한 디지털 모양으로 점점 변모해 가겠죠.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로우 패스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밴드 위스가 100kHz래요. 그러니까 로우 패스니까 0부터 시작해서 밴드 위스가 100kHz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너비가 되는데 그림이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그림이 엉망이에요.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0kHz가 되는데요. 이걸로 낼 수 있는 비트레이트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제 질문을 뒤집은 거예요. 비트레이트가 n을 달성해야 돼. n이라는 비트레이트를 달성해야 돼. 그러면 이 속도를 최소한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추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수신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냈을 때 n bits per second를 전송하는 그런 속도를 내려면 얼마가 필요했었어요? 2분의 n 헤르츠가 필요했었죠. 근데 이제 질문을 뒤집었어요. n을 내려면 최소 2분의 n보다는 큰 밴드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로직을 썼었잖아요. 그죠? 이건 비트레이트고요. 근데 이제 질문을 뒤집어서 네가 가진 게 이제 100밖에 없어. 100kHz라는 밴드위스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네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는 얼마야?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kHz면 요거의 2배죠. 그래서 200. 기껏해야 200kHz고요. 단위를 바꿔야죠. bits per second. 20만 bits per second밖에는 안 나온다. 최대. 그리고 최대라고 하면 더 줄일 수 있죠. 어떻게 되면
이 밴드를 써가지고 이 100kHz라는 밴드를 써가지고 아까 하모닉 얘기했는데 2분의 n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 어, f 그 2분의 n이 아니라 더 높은 주파수를 이제 말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0 킬로 bps까지밖에는 못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내고 싶으면 이제 더 높은 밴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뒤집은 것이다. 제가 중간에 잠깐 착각을 했어서 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 2분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우 패스 채널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로우 패스 채널은 그나마 그래도 0이라는 가장 낮은 주파수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한 주파수까지 이제 패스를 시키는 채널이었는데 이번엔 그것이 아니라 밴드 패스 채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쪽 왜 낮은 쪽도 없어요. 0을 포함해서 낮은 쪽도 없고 중간에 떡하니 토막으로 이렇게 밴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채널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송할 때 상당히 기교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그 높은 주파수가 없어갖고 이 수직 성분을 제대로 표현하면서 이제 뭐 비스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나마 이쪽이 있었어 가지고 수평 성분은 잘 나왔었단 말이에요, 비교적. 근데 이쪽 수평 성분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낮은 주파수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물음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밴드 패스 채널은 어떻게 되나? 그것이 이제 통신에 끼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끼치는 영향이 이런데 이 경우에는 좀 기교를 쓸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평 성분을 전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자세히 배울 내용인데 오늘은 그냥 이 스케치만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내고 싶은 이제 데이터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비트가 뭐 1, 0, 0, 0 뭐 이런 식으로 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매핑 따라 다른데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런 신호로 우리가 변환해서 보낸다고 할 때 앞으로는 이제 여기 이런 요상한 지금 박스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쪽에서도 박스가 하나 있고 요 박스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모뎀인데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근데 그때 가서 말하기로 하고 이런 마법의 상자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뭐로 바꿔주나 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준다고 해봅시다. 어떤 형태냐면 여기 지금 이 윤곽을 한번 보세요. 높았다가 낮아졌죠. 그래서 높았다가 낮아지는 형태의 윤곽을 가진 이런 아날로그 신호로 뭔가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은 근데 이제 위쪽만 그렇게 생긴 건 아니고 아래쪽도 요거랑 시메트릭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깊어져 상태에서 올라오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큰 파장을 가진 화가 나타나다가 요 떨어진 부분에서 작은 앰플리튜드 파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파장 아니고요 앰플리튜드가 큰 놈이었다가 작은 놈으로 바뀌는 그런 모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엔벌로프 다시 말하면 요거를 둘러싼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이걸 둘러싼 모양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내고자 했던 이 모양 비슷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얘가 밴드 패스 채널이고 특히나 F1에서 F2 사이만을 전송하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F1과 F2 사이에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서 요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사히 통과하죠. 이 모양 이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윤곽을 보면서 이제 요 기계가 윤곽 보고 그립니다. 디지털 진호로 그림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체는 뭐냐면 이 모양이 이대로는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줘요. 그걸 갖다 사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모듈레이션 효과를 역으로 바꿔주는 거. 에, 그래서 이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이 F1과 F2 사이의 주파수만 통과시킨다는 점을 알고 그 통과 기준에 맞게끔 뭔가 다른 모양으로 비틀어 모양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여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뭐 2분의 n 그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모양은 뭔가 다른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거랑 연관 짓지 마세요. 앞에 나온 것은요, 그냥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n이라는 비트레이트를 내기 위해서는 2분의 n의 최소 밴드위스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 원리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사실 현실에서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뭔가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될 채널에 끼워 맞추는 형태로 뭔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통과 기준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바꾸는 짓을 하는데, 그것을 모듈레이션이라 하고, 그렇게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걸 원래 신호로 복구해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을 갖다가 그 역과정인 디모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끝나야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